여기 뭐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는 방구인데 운전석 뒤에 누가 탔는데 이 사람한테 조금 이제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다. 혹은 소개팅하는 여자가 탔어요, 차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요 왼쪽 버튼이죠. 가다가 살짝 누르는 거지. 뭐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자, 모델 3입니다. 모델 S에 이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사실 모델 S를 처음 타봤을 때 그냥 느낌은 그거였어요. 신기하다, 끝. 뭐가 신기해? 이 오토파일럿 기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될 정도로 조용한 상태에서의 말도 안 되는 가속감, 뭐 이런 것들은 참 신기하다. 하지만 전혀 대단할 건 없었다.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의 그 서비스 정책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신기한 테슬라의 서비스 정책은 이번 모델 3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영상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차량을 저희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윤석준 대표님께서 출고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따라가 가지고 같이 출고를 해왔거든요. 신차를 출고하는데 범퍼에 칠이 까져 있어요. 칠이 까져 있는 거를 컴플레인을 했어요. 컴플레인을 했더니 예약을 잡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붓펜으로 칠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아무튼 뭐 이런 테슬라 코리아의 서비스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신기했고, 그래서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기하다, 여기서 딱 그쳤었는데, 모델 3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기하다 플러스 대단하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오토파일럿이겠죠. 주행보조 장치. 자, 주행보조 장치는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는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여기 사물이 어떤 게 있고 어디가 막혀 있고 어떤 게 옆에 지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파악하는 게 레이더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이더도 다른 브랜드들의 주행보조 장치들보다 레이더 개수도 일단 많이 쓰고, 자, 그리고 카메라도 여기 비필러에 하나, 휀더에 하나, 그리고 앞쪽에 3개, 그래서 총 7개, 8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읽습니다. 네. 이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신호랑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신호, 이 중에 유효한 쓸 수 있는 정보들만 한 군데 모아서, 이 한 군데 모아서 차한테 입력을 해주는 이 과정을 이제 센서 퓨전을 한다 그러고요. 결국에 이 센서 퓨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행보조 장치의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데, 얘네는 이 센서 퓨전을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이 로직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여기 버전 10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버전 10, 최신 소프트웨어의 주행보조 장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일단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IC예요. IC가 이제 360도 IC인데 곡률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 도로도 살짝 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혼자서 지금 완벽하게 빠져나갑니다. 완벽하게. 자, 방금 보셨겠지만 곡률이 굉장히 심한 IC에서 운전자가 세팅을 해놓은 그 속도, 그거를 일단 무시를 하고 자기가 여기를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 나갈 수 있겠다를 일단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알아서 그거에 맞게 속도를 줄여주고, 그리고 코너를 돌면서 주행보조 장치들도 이렇게 소잉을 합니다. 네, 핸들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사실 레이싱 테크닉에서 온 단어인데 소잉을 하게 되는데, 주행보조 장치들도 일반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의 주행보조 장치들은 이렇게 큰 곡률이 심한 360도 인터체인지를 혼자 돌아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곡률이 좀 심한 코너를 감게 되면은 걔들도 소잉을 하긴 하는데, 걔네는 차가 막 흔들릴 정도로 소잉을 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자서 지금 소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원래도 이 정도까지의 디테일한 주행보조 장치의 성능은 다른 브랜드들에서 원래도 못했어요. 원래도 테슬라만 했는데, 지금 버전 10이 오면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실 더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보십시오. 지금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었어요. 점선으로 바뀌고 나면 얘가 그걸 인식을 해요. 자, 지금도 보이시죠? 실선과 점선을 인식을 합니다. 심지어
실선이 두 줄로 가 있는 것까지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희미해도 인식을 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가다가도 1차선이랑 2차선 사이가 실선으로 두 줄이 가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거기는 차선 변경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보조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을 하려면 지금도 깜빡이를 켜도 옆에가 실선이니까 차선 변경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점선으로 들어오면은 점선을 인식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세단인지 SUV인지 심지어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은 얘는 오토바이구나 라고 오토바이까지 인식을 해요. 그 정도로 이 카메라와 레이더에서 긁어내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고 세밀하게 얘가 지금 인지를 다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고, 그 모든 정보들이 테슬라에서 특허를 걸어놓은 이 UI, 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테슬라밖에 못 씁니다. 테슬라가 특허를 다 걸어놔가지고 앞에 차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멀리서부터 인지해요. 굉장히 멀리서부터.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는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하다가 사람이 모르고 다리로 스티어링을 빡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땅. 자, 이런 식으로 주행보조 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는 핸들 EPS의 스티어링 그 압이 굉장히 강해져요. 강도가 굉장히 강해져서 이렇게 빵 쳤을 때, 지금은 이제 작동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치면 넘어가잖아요. 치면 넘어가는데 자기가 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버텨요. 물론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하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핸들을 끝까지 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타각을 힘으로 더 주면은 바로 풀리긴 합니다. 자, 방금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게 경고음을 알려주고, 이게 사실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주행보조 장치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문제 중 하나가 주행보조 장치를 써요. 자, 쓰다가 갑자기 딱 하고 풀렸을 때 이런 식으로 원래 알람을 해주는 게 맞는데 다른 브랜드들이 이게 제대로 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브랜드들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하다가 곡률이 있는 곳에서 노면이 한번 탕 튀었어요. 그때 갑자기 얘가 주행보조 장치를 끄는데 이 갑자기 꺼졌을 때 그 경고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상황들이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거는 사실 이번에 이 차 출고하는 영상 보셨잖아요. 진짜 쓰레기예요. 서비스도 쓰레기고 마감 상태도 쓰레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차를 왜 사? 저 차를 산 사람이 병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오토파일럿 기능 하나 때문에라도 사실 그 서비스를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써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센세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주행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원래도 독보적인 탑이었는데 더 좋아졌다. 대단하다. 아우, 잡소리. 아니, 잡소리를 못 잡을 거면 프레임리스를 버리든가 그냥. 간지는 챙겨야겠고. 자, 그리고 모델 3가 대단해진 이유 두 번째입니다.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요. 2톤이 넘는데 차가 길어요. 그리고 긴 차만큼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이 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쪽에 가 있어. 거기다가 에어서스를 썼어요. 그래서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차를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느낄 수 있어. 뭘 느끼냐면 바닥 먼저 가고 위에 따라가고 위아래가 이 따로 노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다가 에어 서스펜션을 쓰고 무게중심은 아래 깔렸는데 뒤쪽에 가 있지. 결과적으로 그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고속에서 코너를 이렇게 감으면 앞바퀴에 그립이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쉽게 말해서 언더가 난다고 하죠. 앞바퀴에 그립이 없어가지고 차가 앞으로 날아가든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지금 공중에 붕 떠가지고 마치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 도로에 그 수막 현상이 생기잖아요. 타이어가 살짝 떠 있는 느낌, 그 굉장히 더럽고 무서운 느낌, 그 느낌이 계속 나거든요. 자, 그런데 모델 3로 오면서 일단 첫 번째, 에어 서스펜션을 버렸는데 아까 방지턱 넘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컴포트해요. 굉장히 컴포트한데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면서 또 전혀 불안감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차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모델 S 대비해서 무려 공차 중량이 350kg나 가벼워지고 길이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모델 S 대비해서 앞뒤 무게 배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나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0, 자 130 차선 변경을 하면은 원래 모델 S는 무서워서 와 진짜 이러다가 차 날아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얘는 진짜 정말 오바를 조금 더해서 거의 내연기관 고성능 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성능 느낌을 줘요. 이 하체 느낌도 마찬가지고 스티어링 자체도 모델 S와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딱 쳤을 때 이 반응, 진짜 이 유격, 이게 거의 미니 쿠퍼나 BM3 시리즈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핸들을 이 쪼아놓은 이 느낌 자체가. 고속 코너를 감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델 S랑은 완전히 달라요. 모델 S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이 고속주행, 언더가 날 것 같은, 직발이 굉장히 신기하고 빠르고 좋으나 그냥 그걸로 끝인, 그랬던 테슬라를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 차는. 게다가 이 차는 지금 4륜이죠. AWD입니다. 앞뒤에 모터가 하나씩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합산 출력 400마력 정도를 내주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도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야, 전기차 그거 뭐 훨씬 잘 나가는 차들 많잖아. 그리고 한 달에 기름값 그거 얼마 아낀다고 충전하느라고 귀찮지도 않냐?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기차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단순히 출력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리스폰스예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밟습니다. 그러면 흡기 스로틀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고요, 공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실린더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요, 연료를 같이 분사를 해줍니다. 스파크를 튀겨요. 피스턴이 상하 운동을 하고 배기가스가 또 배기 터빈을 돌려주고 또 돌아가지고 흡기를 빨아 당겨주고 그걸 다시 또 흡기 쪽으로 넣어주고 그 차량의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를 내줄 수 있는 그 구간까지 RPM을 올려주는데 또 시간이 들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가속을 하려면 미션이 변속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미션 변속기가 또 중요하고 변속 타이밍이 얼마나 빠르냐, 직결감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난리들을 쳐야 되는 건데, 결국에 이 변속이 필요 없이 악셀에 발을 갖다 댔을 때 전자 신호로 모터에 신호를 줘서 모터가 전기만 빨아당겨서 바로 앞뒤에 있는 바퀴들의 동력을 0.1초 만에 바로 뿌려주는 거. 그것도 밟는 즉시 최대 출력으로. 이게 전기차를 타는 가장 큰 재미이자 매력입니다. 출력은 둘째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방금 매노를 밟았어요. 강한 브레이킹을 하면서 매노를 밟거나 뭔가 길이 매끄럽지 않아서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 하중을 걸고 있는 바퀴에 뭔가 예상치 못한 토크가 빡 걸리면, 하이브리드 차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전기차들은 회생제동을 확 풀어버려요. 심지어 저는 모델 S 때도 그거를 느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로터를 패드가 잡아주는 물리적인 브레이크 때문에도 감속이 되지만, 회생제동을 걸 때 생기는 그 제동력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커요. 물리적인 브레이크로 발생하는 제동력이 70이라고 하면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동력이 한 30, 40 정도는 되는 그런 느낌?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풀브레이킹을 때려야 되는 상황인데 바퀴에 예상치 못한 토크가 걸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뻑 하고 브레이크가 살짝 풀려버리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 굉장히 좀 방해 요소, 위험한 요소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이어가 그렇게 좋은 타이어가 꼽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MXM4가 들어가 있는데, 이 MXM4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세이빙 타이어이기 때문에 뭐 그 그립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확 하다가 아까처럼 맨홀이나 노면이 좀 더러운 곳을 지나게 되면은 한쪽 바퀴가 헛돈다거나 차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토크가 갑자기 확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회생제동이 원래 풀리는데 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안 풀어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떼는 순간 그 회생제동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뗐을 때 회생제동이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 조금 늦어져서 주는 이질감도 원래는 좀 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조금 더러운 이질감 중 하나인데, 네, 그 느낌도 좀 거의 다 없어졌고, 방금 타이어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인데, 지금 이게 타이어가 그립력이 안 좋으니까 코너에서 갑자기 급가속을 확 했을 때 차체가 살짝 자세를 잇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자 개입 들어오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요. 동력을 주고 있는 모터에서 이거를 다 컨트롤 해버리기 때문에 원래 구동력을 엄청나게 빠른 리스폰스를 주고 있던 모터가 한쪽이 미끄러지는 거를 감지를 하면은 이쪽만 그냥 탁 잡아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 제어가 들어올 때 일반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굉장히 격하게 막 이러면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보셨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자세 제어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이렇게 확 밟으면은 좌우 바퀴 회전차가 있다 보니까 토크 스티어가 생겨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토크 스티어도 없어. 자, 그리고 뭐 또 모델 S에 비해서는 풍절음도 좀 많이 잡은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A필러 단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A필러랑 휀더랑 만나는 데가 거의 한 1cm 정도가 유격이 있는데, 원래 보통 이 차량 구매하신 분들 보면은 저 휀더 쪽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저기서 바람 타고 들어오면서 차가 휘파람 소리를 낸다고 신나가지고 막.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차 때문에 그런지 휘파람 소리는 안 나요. 거기 단차가 휘파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휀더가. 네, 그래서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풍절음은 모델 S보다 좀 나아진 느낌이 들었고요. 실내에서는 모델 S보다 굉장히 좀 좋아진 부분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 S는 뒷자리에 못 탔어요. 네,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진짜 애기들 태우거나 성인이 타면은 그냥 신발 벗고 앞바다리 하고 있는 게 편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밖에서 보면은 약간 좀 곱등이 스타일이잖아요, 디자인이. 곱등이처럼 이게 등을 많이 높여놔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트 높이가 모델 S보다도, 바닥에서부터의 시트 높이가 모델 S보다도 좀 높아요. 그래서 허벅지가 좀 잘 서포트가 되고 엉덩이는 좀 쏙 파여서 좀 약간 감기는 느낌이 있다. 뒷자리에서도. 뒷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이건 실제로 타면은 조금 놀래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저거 작은 차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에 타면은 굉장히 좀 괜찮고, 그리고 이 위에 글라스, 뭐 틸팅이 되거나 오픈이 되지는 않는데 이 루프 글라스는 뒷자리 타 있으면은 특히나 굉장히 큰 개방감을 줍니다. 굉장히 큰 개방감을 주고 이건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사고 났을 때 안전에 있어서나 뭐 강성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반면에 이제 이 곱등이기 때문에 오는 단점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뒤를 봤을 때 이 곱등이 높이 자체가 트렁크 리드라인 자체가 너무 높아서 바로 뒤에 있는 차는 육안으로 잘 안 보일 정도? 좀 멀리 있으면 이제 보이겠지만. 자, 테슬라 코리아의 행태는 좀 잘못된 게 많다고 봅니다. 테슬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런 단차들이 있음에도 알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다른 장점들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테슬라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새 차를 사러 왔는데 그래도 칠이 까져 있으면 그걸 꼭 붓펜으로 칠해주겠다고 말을 해야만 하는지, 단차 조정이 어려운 부분도 얼마든지 더 부드럽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 못 해준다, 약속 못 한다, 그건 서비스 품목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이제 전기차를 개발을 할 텐데, 뭐 포르쉐 타이칸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되는 차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연기관의 그런 감성이 이제 없어져서 너무 짜증난다,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전기차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기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모델 3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 차용품 필요하시면 모트라인 카케어 좀 많이 사용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품목이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모트라인 몰도 한 번씩 들어와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구매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